오늘 20년도 9번 판례. 9번 판례는 이제 동부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로와 관련된 내용인데,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37페이지에서 문제를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9번, 10번인데 9번이 좀 더 확률이 높은 A급이에요. 일단 늘 해왔던 것처럼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례, 사안 해결, 특히 사안 해결을 직접 써보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하셨죠? 그래서 물음 1번을 먼저 보면, 갑등이 민사소송으로 제한 비용 보상금 지급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여기와 관련된 법리는 핵심만 보면 되죠. 이 사람들이 이제 갑등 컨소시엄 경남기업 등인데, 이런 최상위 평가자로서 2010년 10월 7일 날 우선 협상자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고, 나중에 이런 잘못, 파산 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규칙 사유로 말미암아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했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협약 체결한 것이죠. 차순위하고. 이에 따라 갑등 컨소시엄이 A가 속한 을을 상대로 이 민사소송을 서울중앙민사지방법원 민사합의부에 제기한 사건인데, 여기서 이제 제한 비용, 자기들 우선 협상 대상자니까 제한 비용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 받을 권리, 금전 지급 권리를 행사해서 행정청이 만약에 금전 지급 결정을 하거나, 이 지급 결정에 의해서 제한 비용 보상금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면 법리가 지급 결정 처분, 만약에 거부했을 때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거부가 처분. 그래서 법령 자체에서 이미 발생하거나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서 이미 발생했다면 법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 관계를 다퉈야 하고, 이와 같이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하면 금전 지급 결정이나 거부가 처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처분인데 거부 등이 없었어요. 이 사안 핵심이 거부가 이제 처분인데, 다른 사안들은 처분이 있었던 경우이고 거부 처분이 있었던 경우이고 얘는 없었던 경우예요. 그래서 이 사안은 지급 결정 등이 없었기 때문에 갑의 보상금 받을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만약에 거부 처분이라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행정소송이니까 관할 법원 1심 관할 법원이 심사토에서 구조, 토지관할 구조 1항에 따라서 피고 행정청 소재지, 피고 행정청 소재지가 이제 을이 피고였는데 거부한다면 이제 서울특별시장 A죠. A 소재지니까 서울행정법원 되겠죠. 보통재판적. 그래서 구조 1항에 따라서 원래 서울행정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건데, 요 민사법원에 제기했으니까 재판권이 없는 것이고, 여기서 관할을 써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사법원에 관할이 있다면 이제 소변경인데, 만약에 거부 있었으면, 근데 없으니까 서울행정법원에 보내야 되는데, 서울행정법원에 이송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송 결정하려고 해도 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만약에 항고송 취소를 들어갔다면 거부 처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합 판결 받을 것이 명백해요. 그럴 경우에 보내봤자 각합 판결 받으니까 원래 이제 이송해야 되는데 이송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각합 판결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요게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최근의 판례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판례 법리를 보겠습니다. 1번 금전지급 청구권, 즉 제한비용 보상 청구권이 발생하느냐. 그 다음에 민사소송 가능 여부. 금전지급 거부와 관련된 법리예요. 다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법리를 모르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이 법리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 금전지급 받을 권리가 법령의 규정 또는 행정청의 결정에 의해서 이미 발생했다면
발생했다면 법률 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송이나 민사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 관할 행정청이 지급 결정함으로써 이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게 처분이다. 처분이기 때문에 네 번째 줄에 만약에 신청해서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또는 일부만 주는 경우에는 그 거부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송을 제기해서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을 통해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에, 만약에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툰 소송이라면 공법상 당사자송으로 급여 지급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급 거부가 있었는데 거부처분 취소원 가서 위법해서 취소 판결이 나오면 이 사람이 대상자니까 기속력에 따라서 지급 결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급 결정이 있게 되면 공법상 법률관계가 발생하니까, 만약에 안 주면 그때 비로소 당사자송을 제기해라, 이런 법리예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거부도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 그 사안을 활용할 때 지급 결정 등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 지자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송 또는 민사송, 법률관계를 다툰 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사안을 해결하셔야겠죠. 두 번째 물음 2와 관련된 것은 지금 항고성, 거부라면 항고성, 취소송으로 제기할 사안을 민사송으로 잘못 제기한 것이니까, 그래서 원고의 고의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성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성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여기 해당하죠. 요 서울중앙민사지방법원으로서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관할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근데 이 사안은 다른 거는 이제 거부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송 제기할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도 돼요. 이송해도 돼요. 근데 얘는 거부 처분이 없어. 다만 해당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 요건, 즉 절차 기간도가 아니면 대상이 되는 이 사안은 여기죠.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에 있다. 거부 처분이 없다. 그래서 결론, 소송 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래서 거부 처분 취소송 등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이송할 것이 아니라 각하해야 한다. 이게 사안 해결이에요. 제가 이제 제 교재에는 다 이미 콕 72페이지 다 반영해 놓은 것이고, 최신 판례 다 반영해 놨어요. 그래서 사안 해결을 보면 1번 이 보상금 받을 권리는 A가 지급 결정함으로써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고 거부함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거부가 있었다면 거부는 처분이다. 근데 세 번째 줄에 A의 외부적인 거부 행위가 없어 거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고, 또 지급 결정도 없었으므로 보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민사송, 당사송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2번 관할 위반 시 첫 번째 고의 중대한 과실 없이 잘못 제기한 경우이고, 그다음에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해야 하는데 다만 거부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이게 이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소송요건 결한 것이 명백해서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이송할 것이 아니라 각하. 그다음 이제 10번 판례는 안전회계법인 사건인데, 얘도 일단 이 자체가 나오기엔 좀 확률이 좀 낮고 B급 정도 되고, 제 45페이지에 3번 경기학원 이사 사건과 같은 법리예요. 예전에 23년도 이게 자료 제출 드렸었고요. 내용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문제 여러분들이 역시 먼저 보시고 판례 생각나면 쓰시고, 생각 안 나면 스스로 사안 해결 써보세요. 네, 하셨죠? 항상 마지막을 보면 갑은, 갑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안은, 이 사안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취소 판결을 구할 법률상 이익, 협의의 소익이죠. 그래서 쟁점은 협의의 소익이고, 협의의 소익이 문제된 경우가 기, 원목, 실단, 변, 국이 있는데 얘는 기에 해당해요. 기간 경과. 그래서 업무 정지는 이제 언제 있었냐면 여기죠. 3분의 2 지점에 이런 사유로 법에 따른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했다. 근데 이제 핵심은 감사팀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인, 이게 안진회계 법인인데 이 법인이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갑은 17년 6월 30일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서 정지 기간이 17년 4월 5일부터 개시돼서 18년 4월 4일 날 만료 핵심이죠. 기간 만료. 그래서 기간이 경과됐을 경우에 협의의 소익이 있느냐, 가중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제 요건인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이 있다라는 판례 있고, 그다음에 이 기간 경과한 경우에도 요 판례죠. 요 판례. 취소 판결에 의해서 취소 판결을 해 주어야 할 권익이 남아 있는 경우, 그다음에 필이죠. 필. 즉 경기사 사건처럼 임시사 선임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서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그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 얘가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에요. 좀 이따 판례에 의하면. 그래서 두 문자가 남아있거나 필요한 경우, 이 사안은 이제 요 안전회계 법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업무정지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서, 따라서 위법한 법률 문제,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협의의 소익이 있다. 이게 판례 법리예요. 그래서 기관 경과 시 예외적인 소익이 있는 경우.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한 때에도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1번 취소 판결 등으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익이 남아있는 경우, 남아있는 경우가 지난번에 했었던 강화도의 한진해운 사건이잖아요. 한진해운 사건. 그럴 경우에 화물과 관련해서 불이익하니까 남아있는 경우죠. 또는 그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이게 경기사 선임 사건에서 임시사 선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고, 또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법령의 해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계속 동일한 사건이 있으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여기죠.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얘가 반복될 위험성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이 사안 필요한 경우예요. 그럴 경우에는 권리구제 확대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소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설시한 게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다. 그래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예시. 요 지문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사건의 경우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 당사자, 즉 지금 안진회계법인 갑과 원고, 피고 A와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령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회계법인의 경우에도 반복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활용하시면 또 좋겠죠. 그래서 3번 사안의결을 보면 첫 번째 줄에 기간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A가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채택 적용한 법령 해석에 관한 의견이나 처분 기준이 이 사건 소송 동일 당사자 갑이 아니더라도, 이거 써주면 좋겠죠. 앞으로도 반복 적용할 것이 예상돼서 불분명한 법률 문제 해명이 여전히 필요하므로 결론, 갑이 업무정지 처분에 취소하게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래서 남필 중에 필에 해당한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잘 정리하시고 9번, 10번 중에 9번이 A급이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